사람의 깊이는 고요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품격은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다. 조용하던 말투가 나를 세우고 품었던 여유는 순식간에 부서진다. 그 짧은 순간 드러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바닥이다. 화를 내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이며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기억하는 건 얼굴빛과 언성뿐이다. 논리보다 높아진 목소리, 진심보다 앞선 감정이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화를 낼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중심을 잃고 만다. 그 순간 어리석음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말을 아끼는 자는 감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입에 담지 않는다.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걸 말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마음속 파도는 있되 그 파도가 얼굴과 말투를 삼키게 두지 않는다. 눈앞에서 말싸움이 벌어져도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지킨다. 침묵이 그들의 검이고 절제가 그들의 방패다. 성내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성난 말에는 말로 응수하지 마라.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이가 똑같이 받아칠 필요는 없다. 그 말을 머금는 순간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지혜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고요한 자는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고 어리석은 자만 그 자리를 지킨다. 결국 남는 건 먼저 나섰던 이의 초라한 흔적뿐이다. 분노는 이성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상대에게 보여주려는 강함은 내 안의 허약함을 가릴 수 없다. 고개를 높이 들수록 눈은 흐려지고 성난 말이 쌓일수록 품격은 무너진다. 감정의 끝에 남는 건 언제나 후회다. 참지 못한 자는 후회하고 담아두지 않은 자는 지혜를 얻는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인내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분노를 느낀다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말로 흘려내느냐, 아니면 묵묵히 가라앉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무기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안에 태도를 담고 그 고요함으로 품격을 지킨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적은 분노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올라오는 분노를 삼킬 수 있는가? 억울한 순간에도 품격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서 사람의 깊이가 결정된다. 책은 담엔 이런 말이 있다. 화는 마음속에 일어나기 전 다스려야 한다. 입 밖으로 나올 땐 이미 늦다.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말을 대신할 때 사람은 무너진다. 품었던 관계도 지켜야 할 체면도 결국 그 한순간에 다 흩어진다. 어리석음은 그 짧은 순간을 제어하지 못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말로 화를 입히고 눈빛으로 벽을 만들고 억울함을 주장하다 자존을 잃는다. 그러고는 뒷걸음질 치듯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감정보다 태도를 먼저 세운다.
그래서 분노를 입에 담지 않는다. 그 고요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 나온다. 말이 없다는 건 무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무서운 말이며 가장 단단한 결이다. 그것은 감정 앞에 무너진 사람이 아닌 감정 위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침묵을 떠올려야 한다. 입술이 먼저 열리기 전에 생각을 더듬어야 한다. 화를 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논리보다 감정을 기억한다. 화를 낼수록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러니 침묵하라.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입에 담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내 것이다. 그러나 입술을 지나가는 순간 그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형태가 된다.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분위기가 된다. 상대를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내 안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세상은 늘 시험을 낸다. 무례한 말, 예기치 못한 상황, 억울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을 흔든다. 그 순간 입에 담긴 말 하나가 스스로를 증명한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말의 격은 곧 마음의 깊이다. 진심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담지 않은 말일수록 더 깊게 전해진다. 고요한 사람은 말보다 표정으로, 표정보다 눈빛으로 진심을 남긴다. 그렇게 조용한 힘이 가장 강하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말일지라도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조급한 말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공격적인 말은 미성숙한 자아를 드러낸다. 조용히 있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감정이 들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그 감정조차 스스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무례함에 바로 응수하는 이는 항상 손해를 본다. 그 손해는 체면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는 데서 발생한다. 감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결국 상황에 휘둘린다. 그리고 그 휘둘림은 스스로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삼킨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킨다. 지키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평정이다. 그 평정은 고요함에서 나오고 고요함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밖에서 오는 자극보다 안에서 다스리는 힘이 더 강할 때 비로소 말이 아닌 존재로 드러난다. 지나간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울린다. 그리고 그 울림은 때로는 관계를 끝내고 때로는 자신을 후회하게 만든다. 감정은 잠시지만 그 감정이 만든 말은 오래 남는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닌다. 누구에게나 화날 일은 있다. 그러나 누구나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말이 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깊은 사람의 태도다. 참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말의 끝에 있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시작을 조심한다. 조심한다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무게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꺼내기 전 먼저 그 말이 돌아올 무게를 짐작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를 부순다. 어떤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 상대의 마음을 찢는다. 우리는 흔히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감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싸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은 자주 말로 미움을 사고 침묵으로 존중을 얻는다.
말은 표현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모든 분노를 드러내야 정당하다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벗기고 만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절제이며 절제는 격을 만든다. 말이 적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말이 단단할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삼키는 사람은 감정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위에 서 있으려면 평소의 태도부터 달라야 한다. 말의 무게를 아는 자는 절대 가볍게 입을 열지 않는다. 감정을 지켜보는 힘, 그 감정을 말로 옮기지 않는 훈련, 그 훈련이 쌓일수록 사람은 깊어진다. 깊어진 사람은 감정을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말보다 태도로, 말보다 눈빛으로, 말보다 고요함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입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말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사람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 말을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지혜가 흐른다. 그 말 없는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는 때다. 화를 낸다는 건 스스로를 가장 먼저 내던지는 일이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호흡은 가빠지며 눈빛은 날카로워진다. 그 순간부터 말은 이성을 떠나 감정이 된다. 듣는 이는 논리를 듣지 않고 말하는 이의 얼굴만 바라본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말했는지가 기억된다. 그 기억은 오래간다. 말보다 인상으로 남고 감정보다 모욕으로 남는다. 감정이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흘려보낼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입으로 풀고, 누군가는 눈빛으로 견디고, 누군가는 조용히 넘긴다. 세상은 말 많은 자보다 고요한 자에게 더 신뢰를 준다. 그 고요함이 곧 무게다. 화를 낼 때는 항상 2배의 이성이 필요하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성은 중심을 붙잡는다. 그러나 분노는 그 둘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이성을 무너뜨린다. 이성이 사라지면 말은 뿌리 없는 칼이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을 찌른다. 분노는 무기를 쥔 듯한 착각을 준다. 목소리가 커지면 이긴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을 드러내면 솔직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곧 스스로가 어색해진다. 그 순간이 지나면 자신이 만든 말과 태도 속에 남겨진다. 상대를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이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분노는 반복된다.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고 표현하면 상처를 낸다. 어디에서도 완전한 해소는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분노 자체를 작게 만든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의 뿌리를 자른다.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 안에 바람을 들인다. 텅 빈 공간이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항상 질문한다. 이 말을 정말 해야 할까? 지금 이 감정이 나의 전부일까? 내가 전하려는 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단지 반응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깊다. 충동적인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날 선 말 한 줄은 한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가벼운 농담이라 말했지만 듣는 이는 밤새 뒤척인다. 한순간의 분노가 만든 말 한마디가
수년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감정이 앞설 때는 더욱. 말은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서 자기 연민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폭력으로 감싼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말로 바꾸지 않는다.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를 가진다. 그것이 태도다. 침묵은 무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 어떤 이가 소리쳐도 그 소리 앞에서 함께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물러서되 체면을 잃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말의 대결은 결국 말의 상처를 낳는다. 그러나 침묵의 선택은 자신을 보호하는 결단이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조용한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여운이 남고 시끄러운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피로가 남는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고 태도로 남는다. 말을 삼킨다는 건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을 지킨다. 감정을 이기기 위한 수양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바꾼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함께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그 입을 닫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킨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말이 될 때가 있다. 그 침묵이야말로 품격이다. 말을 아끼는 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어느 자리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말에는 성질이 있다. 어떤 말은 온기를 남기고 어떤 말은 냉기를 흩뿌린다. 표현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오래 남는다. 화를 담은 말은 그 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상대가 무례할 때 침묵하는 건 쉽지 않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은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딘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후회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멈추지 못한 말 한 줄이 시간이 흐른 뒤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 말은 나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분노가 말 앞에 선다면 그 무게는 더욱 커진다. 가볍게 던졌다고 생각했던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분노의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아지면 멈추지 않는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된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긴다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 깊이 베인다. 상대의 반응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항상 그 사람의 안쪽에서 오래 머문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감정을 감정으로 맞서는 것이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순간 서로가 가진 깊이는 무너지고 남는 건 상처뿐이다. 거기엔 이해도 없고 성장도 없다. 누가 더 나빴는지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흔들렸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과 단련이 만든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관찰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사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든다. 침묵은 내면의 가장 높은 절제다. 소리 없는 선택이 때론 가장 큰 선택이 된다. 말을 삼킨다는 건 약한 것이 아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증거다. 입을 닫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생각과 절제가 담겨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 말은 말로 끊기지만 침묵은 흐름을 막는다. 침묵이 흐를 때 상대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 순간 내가 아닌 상대 스스로 멈춘다. 그 멈춤은 감정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낸 고요가 만들어낸 것이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에 지배당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드러난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마음의 경계를 세운 사람이다. 그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선이다.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이가 더 오래 신뢰를 얻는다. 거칠게 흔들리는 나무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요를 잃는다. 소리는 울릴수록 공허해지고 고요는 지킬수록 단단해진다. 지혜는 침묵 속에 있고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큰 힘을 가진다. 침묵은 많은 것들을 말보다 분명하게 전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이 있다. 그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에서 비롯된 무게다. 화를 참고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깊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진다. 그래서 말을 고르기보다 먼저 침묵을 선택한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관계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단단히 세운다. 입은 작고 말은 적지만 존재는 크고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깊고 단단하다. 침묵은 말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넘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입에 담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담는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말의 결은 곧 사람의 결이다. 다툼 속에서 이긴 사람보다 다툼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킨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말로 누르는 것은 찰나의 승리일 뿐이고 말을 아끼는 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다. 입을 다물었다고 패한 것이 아니다. 그 고요 속에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단단함이 있다. 깊은 샘은 쉽게 흙탕물이 되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 중심은 한두 번의 인내로 생기지 않는다. 지속적인 수양과 침묵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그는 누가 무엇을 말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말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의 순간이 품격을 결정한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순간의 말은 평소의 말보다 더 큰 인상을 남긴다. 그 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평정은 허상이 된다. 화가 나는 건 인간적이지만 그 화를 흘리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수준은 분명히 드러난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로 상대를 찌르는 순간 정당함은 감정에 묻힌다. 정당함은 고요함 안에 있을 때 더 분명해진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반응이 된다. 말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자리는 소란스러워진다.
그때 침묵은 가장 도드라지는 태도가 된다.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상대를 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일 뿐이다. 침묵은 고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이 깃들어 있다.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말들, 넘기기로 마음먹은 감정들, 표현하지 않기로 다잡은 억울함까지.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무언의 언어다. 말이 강한 사람은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은 대화의 공간 전체를 품는다. 그는 말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존재로 분위기를 이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조용해진다. 그 고요함은 말이 아닌 존재의 힘에서 나온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는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속으로 들끓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을 이긴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그 줄어든 말은 단어 하나에도 무게를 싣는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조금의 떨림도 없이 나오는 한마디는 거친 수백 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긴다. 한 번의 말이 100번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망칠 수 있다. 표현이 지나치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려던 말도 날이 서면 공격이 된다. 진심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이 앞서면 진심은 왜곡된다. 그래서 깊은 사람은 말보다 전달을 먼저 생각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정에 가두지 않기 위해 말을 아낀다. 그 절제가 진심을 더 진심답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 그러나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넘기지 못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고, 넘은 사람은 시선을 낮춘다. 고개를 낮추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고개를 높이지 않는 것이 자존이다. 내면이 깊은 사람일수록 적게 말한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감정을 응시한다.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거칠게 하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 끝에 도달한 자만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러니 고요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적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말을 삼킨다는 건 감정을 지킨다는 뜻이고, 감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뜻이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감정을 밖으로 풀고, 어떤 이는 그 감정을 안으로 다져간다. 표현은 쉽고 절제는 어렵다. 그래서 절제된 사람은 늘 고요한 무게를 지닌다. 다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종종 불리한 입장에 있다. 스스로의 입장을 설득하지 못하니 소리로 압도하려 한다. 그러나 말이 크다고 생각이 깊은 것은 아니다. 말이 많다고 진심이 더 분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을수록 후회가 따른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상황에 끌려다닌다. 그는 말로 순간을 메우려 하고, 말로 감정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감정은 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통해 더 증폭된다. 분노의 말은 멈추기 어렵다. 한마디가 다음을 부르고 그 다음은 더 거칠어진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감정을 앞질러 버린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달려간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소모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을 아끼는 이는 감정을 보존하고 품격을 지킨다. 그가 내지 않은 말 속에 오히려 더 많은 뜻이 있다. 목소리의 높이가 곧 논리의 강함은 아니다. 이성은 언제나 조용한 톤으로 말한다. 감정이 높아질수록 목소리는 커지지만 내용은 줄어든다. 거기엔 깊이가 없다. 무게도 없다. 남는 건 말의 파편뿐이다. 그 파편은 자신을 찌르고 관계를 상하게 만든다. 조용한 이가 남기는 흔적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다.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된다. 말의 수가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진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다. 분노는 자신이 가진 이성을 잠시 잃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건 단지 침착함이 아니다. 잃어버리는 건 내면의 기준이자 방향이다. 화가 나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순간 이미 흔들려 있었던 것이다. 그 흔들림을 이성으로 다잡을 수 없다면 감정이 전부를 삼켜버린다. 진심은 조용하다. 그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선택된 품격이다. 진짜 마음은 말에 담기지 않는다. 진짜 분노는 침묵에 머문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단단한 언어가 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설득이 된다. 설득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멈춤은 목소리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안에서 유도된다. 조용한 사람은 그 고요함으로 세상을 꺾는다. 무엇이든 말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늘 자신의 말에 갇힌다. 그들은 말로 벽을 만들고 말로 감정을 쏟으며 결국 말로 관계를 무너뜨린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심은 흐려진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 속에 품위가 깃들고 그 침묵 속에 존재의 무게가 담긴다. 그 무게는 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분노는 무게를 지닌 감정이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가볍게 무너진다. 말로 터뜨리는 감정은 잠시의 해방일 뿐 결국 더 큰 혼란을 남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한다. 가면을 쓴 말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 그러니 조용히 다듬어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흐를 언어를. 감정을 먼저 말하지 말고 말을 먼저 판단하지 말며 무엇보다 그 말을 나 자신부터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보아야 한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 속에 머문 말은 내 안에 머물며 나를 만든다. 그 침묵이 사람을 키운다. 말은 흘러가지만 고요함은 남는다. 사람은 말로 생각을 전하지만 말로 모든 걸 전할 수는 없다. 특히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이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말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오는 통로다. 속이 깊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입에 닿기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 안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말은 정제된다. 그래서 말이 짧지만 오래 남고 소리가 작지만 깊게 울린다. 화는 마음의 불꽃이고 말은 그 불꽃을 태우는 바람이다.
불이 작을 때 바람을 불면 꺼지지만 불이 클 때 바람을 불면 번진다. 말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작을 땐 침묵이 되고 감정이 클 땐 말로 번져간다. 그리고 번져간 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모든 사람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 말하지 못한 일들, 참고 넘긴 모욕들, 그것들을 꺼내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시 감정이 되어 살아난다. 잠재운 불씨를 스스로 다시 붙이는 일이다. 침묵은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기기 위한 것이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위에 태도를 세우는 일이다. 침묵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생각 끝에 선택된 것이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한다. 말은 타인을 향하지만 침묵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말은 설득의 수단이지만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태도를 먼저 본다.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집중한다. 그것이 사람의 중심을 만든다. 감정은 조절되지 않으면 파괴된다. 감정은 조용히 머물 때는 자신을 이끄는 힘이 되지만 겉으로 터지면 상황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다. 그 감정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 너그러움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길이다. 넓은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는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고 그 감정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결국 자신의 불편함을 키운다. 생각이 짧아지면 말이 길어진다. 감정이 커질수록 말도 커진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간결하다. 간결한 말 속에 담긴 깊이가 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한다. 진실된 말은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많이 말해야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된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에 듣는 이의 마음속으로도 깊이 들어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감정에 앞서 생각하고 생각에 앞서 침묵한다. 그는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다. 그 판단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소란스러운 말은 흘러가지만 고요한 태도는 머릿속에 남는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을 삼킨 끝에 만들어진 균형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 감정을 쏟는 대신 감정을 감싸 안는 일. 그 모든 절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관계도 지킬 수 있다. 말보다 태도, 소리보다 무게, 감정보다 방향을 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가볍게 던진 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게 박히고 한순간의 격정은 긴 시간 동안 사람의 인상을 바꿔놓는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말보다 깊은 말은 말하지 않는 데 있고 표현보다 강한 태도는 절제된 고요 속에 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말하지 않은 순간들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침묵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 말 없음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을 품위 있게 통과시킬 수 있다.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의 깊이를 알게 된다. 말이 많아질수록 흐려졌던 중심은 말을 줄일수록 선명해진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나가는 감정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감정 앞에서 보여준 나의 태도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고요할 때보다 흔들릴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품격은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다. 조용하던 말투가 나를 세우고 품었던 여유는 순식간에 부서진다. 그 짧은 순간 드러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바닥이다. 화를 내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건 논리가 아니라 억지이며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분노는 짧은 광기다.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이 기억하는 건 얼굴빛과 언성뿐이다. 논리보다 높아진 목소리, 진심보다 앞선 감정이 결국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화를 낼수록 사람은 스스로의 중심을 잃고 만다. 그 순간 어리석음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말을 아끼는 자는 감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입에 담지 않는다.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걸 말로 흘려보내지 않는다. 마음속 파도는 있되 그 파도가 얼굴과 말투를 삼키게 두지 않는다. 눈앞에서 말싸움이 벌어져도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지킨다. 침묵이 그들의 검이고 절제가 그들의 방패다. 성내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성난 말에는 말로 응수하지 마라. 한 사람이 화를 내면 다른 이가 똑같이 받아칠 필요는 없다. 그 말을 머금는 순간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 지혜는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다. 고요한 자는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고 어리석은 자만 그 자리를 지킨다. 결국 남는 건 먼저 나섰던 이의 초라한 흔적뿐이다. 분노는 이성이 사라졌다는 증거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상대에게 보여주려는 강함은 내 안의 허약함을 가릴 수 없다. 고개를 높이 들수록 눈은 흐려지고 성난 말이 쌓일수록 품격은 무너진다. 감정의 끝에 남는 건 언제나 후회다. 참지 못한 자는 후회하고 담아두지 않은 자는 지혜를 얻는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인내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분노를 느낀다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말로 흘려내느냐, 아니면 묵묵히 가라앉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무기를 들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 안에 태도를 담고 그 고요함으로 품격을 지킨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세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적은 분노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올라오는 분노를 삼킬 수 있는가? 억울한 순간에도 품격을 놓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서 사람의 깊이가 결정된다. 책은담엔 이런 말이 있다. 화는 마음속에 일어나기 전 다스려야 한다. 입 밖으로 나올 땐 이미 늦다.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말을 대신할 때 사람은 무너진다.
품었던 관계도, 지켜야 할 체면도 결국 그 한순간에 다 흩어진다. 어리석음은 그 짧은 순간을 제어하지 못할 때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말로 화를 입히고, 눈빛으로 벽을 만들고, 억울함을 주장하다 자존을 잃는다. 그러고는 뒷걸음질 치듯 후회하게 된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감정보다 태도를 먼저 세운다. 그래서 분노를 입에 담지 않는다. 그 고요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 나온다. 말이 없다는 건 무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무서운 말이며 가장 단단한 결이다. 그것은 감정 앞에 무너진 사람이 아닌 감정 위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침묵을 떠올려야 한다. 입술이 먼저 열리기 전에 생각을 더듬어야 한다. 화를 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논리보다 감정을 기억한다. 화를 낼수록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그러니 침묵하라.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입에 담지 않는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 내 것이다. 그러나 입술을 지나가는 순간 그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형태가 된다.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분위기가 된다. 상대를 향한 것이었지만 결국 내 안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세상은 늘 시험을 낸다. 무례한 말, 예기치 못한 상황, 억울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을 흔든다. 그 순간 입에 담긴 말 하나가 스스로를 증명한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말의 격은 곧 마음의 깊이다. 진심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을 담지 않은 말일수록 더 깊게 전해진다. 고요한 사람은 말보다 표정으로, 표정보다 눈빛으로 진심을 남긴다. 그렇게 조용한 힘이 가장 강하다.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입에 담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말일지라도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조급한 말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공격적인 말은 미성숙한 자아를 드러낸다. 조용히 있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감정이 들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애초에 그 감정조차 스스로 다스렸기 때문이다. 무례함에 바로 응수하는 이는 항상 손해를 본다. 그 손해는 체면이나 논리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는 데서 발생한다. 감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결국 상황에 휘둘린다. 그리고 그 휘둘림은 스스로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삼킨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킨다. 지키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평정이다. 그 평정은 고요함에서 나오고 고요함은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밖에서 오는 자극보다 안에서 다스리는 힘이 더 강할 때 비로소 말이 아닌 존재로 드러난다. 지나간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울린다. 그리고 그 울림은 때로는 관계를 끝내고 때로는 자신을 후회하게 만든다. 감정은 잠시지만 그 감정이 만든 말은 오래 남는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닌다. 누구에게나 화날 일은 있다. 그러나 누구나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이 말이 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가? 그것이 깊은 사람의 태도다. 참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이유를 아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말의 끝에 있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시작을 조심한다. 조심한다는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무게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꺼내기 전 먼저 그 말이 돌아올 무게를 짐작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강자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를 부순다. 어떤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 상대의 마음을 찢는다. 우리는 흔히 내 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말하지만 그건 감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싸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은 자주 말로 미움을 사고 침묵으로 존중을 얻는다. 말은 표현이 아니라 선택이다. 모든 감정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모든 분노를 드러내야 정당하다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벗기고 만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절제이며 절제는 격을 만든다. 말이 적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말이 단단할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삼키는 사람은 감정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위에 서 있으려면 평소의 태도부터 달라야 한다. 말의 무게를 아는 자는 절대 가볍게 입을 열지 않는다. 감정을 지켜보는 힘, 그 감정을 말로 옮기지 않는 훈련, 그 훈련이 쌓일수록 사람은 깊어진다. 깊어진 사람은 감정을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말보다 태도로, 말보다 눈빛으로, 말보다 고요함으로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입이 단단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말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사람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 말을 하기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지혜가 흐른다. 그 말 없는 순간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는 때다. 화를 낸다는 건 스스로를 가장 먼저 내던지는 일이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호흡은 가빠지며 눈빛은 날카로워진다. 그 순간부터 말은 이성을 떠나 감정이 된다. 듣는 이는 논리를 듣지 않고 말하는 이의 얼굴만 바라본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말했는지가 기억된다. 그 기억은 오래간다. 말보다 인상으로 남고 감정보다 모욕으로 남는다. 감정이 흐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을 흘려보낼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입으로 풀고, 누군가는 눈빛으로 견디고, 누군가는 조용히 넘긴다. 세상은 말 많은 자보다 고요한 자에게 더 신뢰를 준다. 그 고요함이 곧 무게다. 화를 낼 때는 항상 2배의 이성이 필요하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성은 중심을 붙잡는다. 그러나 분노는 그 둘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이성을 무너뜨린다. 이성이 사라지면 말은 뿌리 없는 칼이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을 찌른다. 분노는 무기를 쥔 듯한 착각을 준다. 목소리가 커지면 이긴 것처럼 느껴지고 감정을 드러내면 솔직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곧 스스로가 어색해진다. 그 순간이 지나면 자신이 만든 말과 태도 속에 남겨진다. 상대를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는 이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분노는 반복된다.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고 표현하면 상처를 낸다. 어디에서도 완전한 해소는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애초에 분노 자체를 작게 만든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정의 뿌리를 자른다.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 안에 바람을 들인다. 텅 빈 공간이 감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항상 질문한다. 이 말을 정말 해야 할까?
지금 이 감정이 나의 전부일까? 내가 전하려는 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단지 반응인가? 이 질문 앞에서 멈출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깊다. 충동적인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날 선 말 한 줄은 한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가벼운 농담이라 말했지만 듣는 이는 밤새 뒤척인다. 한순간의 분노가 만든 말 한마디가 수년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말은 언제나 무기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감정이 앞설 때는 더욱. 말은 타인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분노 속에서 자기 연민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함을 폭력으로 감싼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말로 바꾸지 않는다.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언어를 가진다. 그것이 태도다. 침묵은 무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된다. 어떤 이가 소리쳐도 그 소리 앞에서 함께 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물러서되 체면을 잃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다. 말의 대결은 결국 말의 상처를 낳는다. 그러나 침묵의 선택은 자신을 보호하는 결단이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조용한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여운이 남고 시끄러운 사람이 떠나면 그 자리에 피로가 남는다. 사람은 말로 드러나고 태도로 남는다. 말을 삼킨다는 건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을 지킨다. 감정을 이기기 위한 수양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바꾼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과 함께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그 입을 닫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이 결국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킨다.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말이 될 때가 있다. 그 침묵이야말로 품격이다. 말을 아끼는 이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어느 자리에서든 중심을 잃지 않는다. 말에는 성질이 있다. 어떤 말은 온기를 남기고, 어떤 말은 냉기를 흩뿌린다. 표현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오래 남는다. 화를 담은 말은 그 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상대가 무례할 때 침묵하는 건 쉽지 않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은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딘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견디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후회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멈추지 못한 말 한 줄이 시간이 흐른 뒤 부끄러움으로 돌아온다. 말은 나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 특히 분노가 말 앞에 선다면 그 무게는 더욱 커진다. 가볍게 던졌다고 생각했던 말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한다. 분노의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아지면 멈추지 않는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된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긴다지만 또 누군가는 마음 깊이 베인다. 상대의 반응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항상 그 사람의 안쪽에서 오래 머문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감정을 감정으로 맞서는 것이다. 무례함에 무례함으로, 분노에 분노로 대응하는 순간 서로가 가진 깊이는 무너지고 남는 건 상처뿐이다. 거기엔 이해도 없고 성장도 없다.
누가 더 나빴는지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흔들렸는지가 더 분명해진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된 선택과 단련이 만든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관찰하는 힘, 그 힘이야말로 사람을 한층 단단하게 만든다. 침묵은 내면의 가장 높은 절제다. 소리 없는 선택이 때론 가장 큰 선택이 된다. 말을 삼킨다는 건 약한 것이 아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증거다. 입을 닫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더 많은 생각과 절제가 담겨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 말은 말로 끊기지만 침묵은 흐름을 막는다. 침묵이 흐를 때 상대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 순간 내가 아닌 상대 스스로 멈춘다. 그 멈춤은 감정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낸 고요가 만들어낸 것이다.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 감정에 지배당한다.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드러난다. 따라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마음의 경계를 세운 사람이다. 그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선이다.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이가 더 오래 신뢰를 얻는다. 거칠게 흔들리는 나무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고요를 잃는다. 소리는 울릴수록 공허해지고 고요는 지킬수록 단단해진다. 지혜는 침묵 속에 있고 침묵은 때때로 말보다 큰 힘을 가진다. 침묵은 많은 것들을 말보다 분명하게 전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이 있다. 그것은 단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태도에서 비롯된 무게다. 화를 참고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깊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깊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진다. 그래서 말을 고르기보다 먼저 침묵을 선택한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관계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단단히 세운다. 입은 작고 말은 적지만 존재는 크고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깊고 단단하다. 침묵은 말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내지 않는다는 건 감정을 넘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다. 입에 담는다는 건 결국 마음을 담는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말의 결은 곧 사람의 결이다. 다툼 속에서 이긴 사람보다 다툼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킨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된다. 말로 누르는 것은 찰나의 승리일 뿐이고 말을 아끼는 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이다. 입을 다물었다고 패한 것이 아니다. 그 고요 속에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단단함이 있다. 깊은 샘은 쉽게 흙탕물이 되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이 있다.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 중심은 한두 번의 인내로 생기지 않는다. 지속적인 수양과 침묵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그는 누가 무엇을 말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말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의 순간이 품격을 결정한다. 특히 감정이 올라온 순간의 말은 평소의 말보다 더 큰 인상을 남긴다. 그 순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평정은 허상이 된다. 화가 나는 건 인간적이지만 그 화를 흘리는 방식에 따라 사람의 수준은 분명히 드러난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말로 상대를 찌르는 순간 정당함은 감정에 묻힌다. 정당함은 고요함 안에 있을 때 더 분명해진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반응이 된다. 말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자리는 소란스러워진다. 그때 침묵은 가장 도드라지는 태도가 된다.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상대를 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일 뿐이다. 침묵은 고요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선택이 깃들어 있다.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말들, 넘기기로 마음먹은 감정들, 표현하지 않기로 다잡은 억울함까지 침묵은 그 모든 것을 안고 있는 무언의 언어다. 말이 강한 사람은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은 대화의 공간 전체를 품는다. 그는 말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존재로 분위기를 이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조용해진다. 그 고요함은 말이 아닌 존재의 힘에서 나온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자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는 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속으로 들끓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을 이긴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진정으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든다. 그 줄어든 말은 단어 하나에도 무게를 싣는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조금의 떨림도 없이 나오는 한마디는 거친 수백 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남긴다. 한 번의 말이 100번의 행동보다 더 많은 것을 망칠 수 있다. 표현이 지나치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려던 말도 날이 서면 공격이 된다. 진심이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정이 앞서면 진심은 왜곡된다. 그래서 깊은 사람은 말보다 전달을 먼저 생각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정에 가두지 않기 위해 말을 아낀다. 그 절제가 진심을 더 진심답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파도를 겪는다. 그러나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넘기지 못한 사람은 소리를 높이고 넘은 사람은 시선을 낮춘다. 고개를 낮추는 것이 패배가 아니다. 고개를 높이지 않는 것이 자존이다. 내면이 깊은 사람일수록 적게 말한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감정을 응시한다. 무엇이 나를 흔드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거칠게 하는가?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 끝에 도달한 자만이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러니 고요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적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말을 삼킨다는 건 감정을 지킨다는 뜻이고, 감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뜻이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감정을 밖으로 풀고, 어떤 이는 그 감정을 안으로 다져간다. 표현은 쉽고 절제는 어렵다. 그래서 절제된 사람은 늘 고요한 무게를 지닌다. 다툼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종종 불리한 입장에 있다. 스스로의 입장을 설득하지 못하니 소리로 압도하려 한다. 그러나 말이 크다고 생각이 깊은 것은 아니다. 말이 많다고 진심이 더 분명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을수록 후회가 따른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자기 마음보다 상황에 끌려다닌다.
그는 말로 순간을 메우려 하고 말로 감정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감정은 말로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통해 더 증폭된다. 분노의 말은 멈추기 어렵다. 한마디가 다음을 부르고 그 다음은 더 거칠어진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이 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감정을 앞질러 버린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달려간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소모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말을 아끼는 이는 감정을 보존하고 품격을 지킨다. 그가 내지 않은 말 속에 오히려 더 많은 뜻이 있다. 목소리의 높이가 곧 논리의 강함은 아니다. 이성은 언제나 조용한 톤으로 말한다. 감정이 높아질수록 목소리는 커지지만 내용은 줄어든다. 거기엔 깊이가 없다. 무게도 없다. 남는 건 말의 파편뿐이다. 그 파편은 자신을 찌르고 관계를 상하게 만든다. 조용한 이가 남기는 흔적은 말이 아니라 분위기다. 그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된다. 말의 수가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진다. 그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 머물며 그 자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다. 분노는 자신이 가진 이성을 잠시 잃는 것이다. 잃어버리는 건 단지 침착함이 아니다. 잃어버리는 건 내면의 기준이자 방향이다. 화가 나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순간 이미 흔들려 있었던 것이다. 그 흔들림을 이성으로 다잡을 수 없다면 감정이 전부를 삼켜버린다. 진심은 조용하다. 그 조용함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선택된 품격이다. 진짜 마음은 말에 담기지 않는다. 진짜 분노는 침묵에 머문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단단한 언어가 된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설득이 된다. 설득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멈춤은 목소리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안에서 유도된다. 조용한 사람은 그 고요함으로 세상을 꺾는다. 무엇이든 말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늘 자신의 말에 갇힌다. 그들은 말로 벽을 만들고 말로 감정을 쏟으며 결국 말로 관계를 무너뜨린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심은 흐려진다. 그러나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그 기다림 속에 품위가 깃들고 그 침묵 속에 존재의 무게가 담긴다. 그 무게는 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분노는 무게를 지닌 감정이다.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가볍게 무너진다. 말로 터뜨리는 감정은 잠시의 해방일 뿐 결국 더 큰 혼란을 남긴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한다. 가면을 쓴 말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마음이 없는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 그러니 조용히 다듬어야 한다. 스스로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흐를 언어를. 감정을 먼저 말하지 말고 말을 먼저 판단하지 말며 무엇보다 그 말을 나 자신부터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보아야 한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가슴 속에 머문 말은 내 안에 머물며 나를 만든다. 그 침묵이 사람을 키운다. 말은 흘러가지만 고요함은 남는다. 사람은 말로 생각을 전하지만 말로 모든 걸 전할 수는 없다. 특히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이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말은 그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흘러나오는 통로다. 속이 깊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입에 닿기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 안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말은 정제된다. 그래서 말이 짧지만 오래 남고 소리가 작지만 깊게 울린다. 화는 마음의 불꽃이고 말은 그 불꽃을 태우는 바람이다. 불이 작을 때 바람을 불면 꺼지지만 불이 클 때 바람을 불면 번진다. 말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작을 땐 침묵이 되고 감정이 클 땐 말로 번져간다. 그리고 번져간 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모든 사람은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 말하지 못한 일들, 참고 넘긴 모욕들, 그것들을 꺼내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시 감정이 되어 살아난다. 잠재운 불씨를 스스로 다시 붙이는 일이다. 침묵은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기기 위한 것이다.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위에 태도를 세우는 일이다. 침묵은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생각 끝에 선택된 것이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한다. 말은 타인을 향하지만 침묵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말은 설득의 수단이지만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태도를 먼저 본다.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집중한다. 그것이 사람의 중심을 만든다. 감정은 조절되지 않으면 파괴된다. 감정은 조용히 머물 때는 자신을 이끄는 힘이 되지만 겉으로 터지면 상황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다. 그 감정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있어야 한다. 너그러움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길이다. 넓은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는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고 그 감정에 굳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반응이 결국 자신의 불편함을 키운다. 생각이 짧아지면 말이 길어진다. 감정이 커질수록 말도 커진다.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간결하다. 간결한 말 속에 담긴 깊이가 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전한다. 진실된 말은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 사람들은 많이 말해야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된다.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에 듣는 이의 마음속으로도 깊이 들어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은 감정에 앞서 생각하고 생각에 앞서 침묵한다. 그는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다. 그 판단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세상은 말 많은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소란스러운 말은 흘러가지만 고요한 태도는 머릿속에 남는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수많은 감정을 삼킨 끝에 만들어진 균형이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일. 감정을 쏟는 대신 감정을 감싸 안는 일. 그 모든 절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관계도 지킬 수 있다. 말보다 태도, 소리보다 무게, 감정보다 방향을 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모든 말은 흔적을 남긴다. 가볍게 던진 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게 박히고 한순간의 격정은 긴 시간 동안 사람의 인상을 바꿔놓는다.
감정을 숨긴다는 건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대신 말하게 두지 않는 것이다. 말보다 깊은 말은 말하지 않는 데 있고 표현보다 강한 태도는 절제된 고요 속에 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말하지 않은 순간들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침묵이 내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걸.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없다. 그 말 없음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감정을 품위 있게 통과시킬 수 있다. 마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로 한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비로소 스스로의 깊이를 알게 된다. 말이 많아질수록 흐려졌던 중심은 말을 줄일수록 선명해진다. 그러니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 지나가는 감정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감정 앞에서 보여준 나의 태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